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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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해가 여기 있었어. 뭐해 이 자식아. 어?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됐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야, 온 동네 소문 나갔다 너 팔으라고. 삼촌도 오면. 어? 2년 전 상화 씨 집에 오게 된 동해. 동해는 상화 씨에겐 특별한 존재다. 힘들 때마다 말을 들어주고 위로가 돼준 동해. 동해는 상화 씨에게 친한 말동무이자 가족인 셈이다. 그런 동해를 찾은 기쁨에 상화 씨는 시아버지께 먼저 아버지! 사실을 알리는데 아버지 야, 사줬어. 어디서 찾았노? 호연저 저기 저 산에. 저 사내가 찾았어. 거기서 내려오고 있어. 그 파란번지 앉아 지금. 이젠 나가버린 남편을 불러올 차례. 아싸 그냥 내가 미안하니까. 아침에 가도 뭘 음악을 틀어놓고 지랄하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건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찌나 잔소리도 많은지 이럴 땐 영락없이 부자가 똑같다. 결국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는 남편. 밥 때문에 아침부터 전쟁이다. 시아버지는 살짝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이 잔소리를 한다. 고기는 노다지 이게 뭐 찌개인지 국인지 구분 안 간다. 시간이 늦었네, 맛이 어떻네 하면서도 맛있게 식사를 하는 부자. 시아버지의 남편 잔소리까지 며느리는 진이 다 빠진다. 가족들 식사를 챙기고 나서야 동물들 밥을 챙기는 상화 씨. 주면 주는 대로 투정 부리지 않고 먹으니 개밥은 주면서도 기분이 좋다. 어느샌가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아버지. 바쁜데 동물까지 챙기는 게 영 못마땅하다. 걔가 남주지 뭐하러 키워이고 밥 먹고 똥 싸고 아이고 귀찮시라. 얼른 들어와 밥이나 먹지. 이 와중에 개 먼저 챙기니 답답할 노릇이다. 똥 많이 가. 아침부터 이런저런 잔소리를 듣다 보니 성화 씨도 심통이 난다. 이거 먹고 있잖아. 똥팍 싸. 알았지? 할아버지 여기 많이 싸버려. 밑걸 싫으니까. 알았지 동해? 개밥까지 챙기고 집안일 좀 하다 보니 그 사이 점심시간. 하지만 1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건강을 위해 아침 저녁만 드시기 때문에 따로 점심을 챙기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들은 불만이 많다. 새끼 다 먹어야 되는데 뭐 점심 아예 줄 생각도 안 하고. 사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점심을 먹지 않고 있는데 아들은 점심을 굶는 게 힘들다. 야, 이 할머니하고 맨날 자면서 할아버지 점심 주지 말자니 요렇게 네가 얘기했지. 응? 늘 점심까지도 든든히 챙겨 먹었던 남편인데 챙겨달라고 하기도 영 눈치가 보인다. 그런데 이때 얘들아. 배고프다는 자신의 말엔 기척도 없더니 이럴 땐 아내가 야속하다. 얘들아.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없어요. 사와야 되겠다. 빈게 내 진작 말씀하시지. 내 통장 가지고 가서 사오나라. 예. 알겠습니다. 시아버지 전용 냉장고에 늘 간식을 챙겨놓곤 하는데 그새 아이스크림을 다 드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듣는데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언제 떨어졌어요? 모르겠다. 내가 이거 보니 떨어졌다. 아까도 어제도 한 개 먹고 그런데 돈 20만 찾아오너라. 알았어. 갔다 오겠습니다. 그 돈 20만 원 주에서 뭐지 값은 아이스크림 값도 제일 3만 원. 이 집에서 여기 알았습니다. 17만 원만 가져와. 알았어. 계산법이 너무 빨리. 간식거리를 사거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통장을 내주시는 시아버지. 워낙 꼼꼼하고 정확한 분이다 보니 며느리도 허투루 돈을 쓸 수 없다. 살림을 알더니 잘해요. 아내가 심부름을 간 그 시각
아이고 뭐 밥하면 이제 배고파 못 살겠다.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리자 혼자 남은 아들이 결국 라면을 끓인다. 트럭 운전을 하면서 밥심으로 살아왔던 남편에겐 한 끼를 굶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또 적응도 안 된다. 매스컴에서 뭐 정신보다 먹으면 뭐 강큰 남자니 어쩌니 이래요. 그런 거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가 봐요. 자신이 왠지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아 서운한 남편. 허기를 겨우 채우고 나서야 남편은 일을 보러 나선다. 그 시각 읍내로 나온 며느리. 아이스크림은 동네 가게에서도 살 수 있지만 돈을 찾아달라는 시아버지의 부탁도 있어 읍내까지 나온 것이다. 혹시 카드로 쓰면 해퍼질까? 시아버지는 카드를 쓰지 않고 통장만을 고집한다. 그거 주는 재미로 뭐 정신력 키워주고 좋지 뭐.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성화 씨. 들고 가기에 힘은 들지만 동네보단 가격이 싸니 읍내에 나온 김에 사가려는 것인데 이거 27,000원. 잘했어, 내가 3개 들어가지고. 3만 원어치 사라고 했으니 돈에 딱 맞게 3개를 더 가지고 오는 성화 씨. 워낙 정확한 분이니 며느리 성화 씨도 정확히 해야 오해가 없는 법이다. 아이스크림 사러 읍내까지 다녀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성화 씨. 행여나 녹을까 마음이 바쁜데 그 사이 일이 벌어졌다. 동해가 없어졌네. 아버지, 동해 못 봤어요? 동해가 없는데? 그거는 못게. 동해. 동해 뭐? 동해가 없어. 아 불렸다고. 원래. 며느리가 유독 아끼는 개 동해가 사라진 것이다. 왔어. 동해 짖는 소리 못 들었어요. 숨 돌릴 새도 없이 동해를 찾아 나서는 며느리 성화 씨. 물어봐라. 잠시 잠시 자리를 비우면 꼭 이렇게 일이 생긴다. 여기 사람이 없는 거 연락 안 온 것 같은데. 동해 안 왔어요, 동해. 이 새끼 어디 갔지? 오늘 풀렸나 봐. 뭐 빨리 쳐줘. 동해야! 대체 이 녀석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할머니! 우리 동해 못 봤어. 개 큰 거. 동해 어디 갔어, 동해. 우리 동해 어딨지? 동해! 할머니! 야, 동해야,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이 새끼가 할머니를 보고 어이구, 우리 동해가 여기 있었어. 뭐해, 이 자식아? 어? 어휴, 힘들어. 어이구, 됐어? 어이구, 아이고. 야, 온 동네 소문 나갔다 너 팔으라고. 삼촌도 오면. 어? 2년 전 성화 씨 집에 오게 된 동해. 동해는 성화 씨에겐 특별한 존재다. 힘들 때마다 말을 들어주고 위로가 돼준 동해. 동해는 성화 씨에게 친한 말동무이자 가족인 셈이다. 그런 동해를 찾은 기쁨에 성화 씨는 시아버지께 먼저 아버지! 사실을 알리는데 아버지, 야 사줬어. 어디서 찾았노? 호연저 저기 저 산에. 저 사내가 찾았어. 거기서 내려오고 있어. 그 파란번지 앉아 지금. 동해를 찾아서 좋아하는 며느리 얼굴을 보고서도 팔아버리라니. 며느리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또 그 소리시다. 시아버지 눈에는 동해가 자꾸 며느리를 애먹이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은 애 안 먹여요. 자식들도 다 애 먹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동해를 팔라는 얘기가 오늘따라 야속하게 들린다. 그만한 일에 개 팔면 사람은 왜 안 팔어? 안 그러면 뭐 몇 개씩 팔릴 텐데. 집 나간 녀석도 힘들었던 모양. 동해 이거 자.
진이 빠졌던 성화 씨도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한숨 돌리고 나서야 통장을 가져다주는 며느리. 아버지 보고. 아침밤 늦었다는 잔소리부터 동해를 팔아버리라는 얘기까지. 며느리는 속이 상하는데 정작 시아버지는 모르는 눈치다. 가도 되겠어? 아 선풍기 좀 틀어라. 뭐예요? 선풍기. 선풍기 왜 틀어요? 아 더워 죽겠어. 난 아버지 방에 숨이 추워요. 안에 쓰고. 밤에는 추워 또. 갈랍니다. 야. 말은 못하고 속은 상하는 성화 씨다. 따라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답답할 때면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마음을 달래보는 성화 씨. 마침 동네 친한 친구 포도 원두막이 보여 잠시 앉았다 가기로 하는데 동네엔 또래보단 어르신들이 많아 속마음 털어놓을 상대도 적고 또 조심스럽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마음 상하는 일이 또 없는지 솔직히 얘기해봐. 마음 상하긴 뭔데? 네, 그렇고. 속 끓이고 살지 마. 미안하더라고. 결국 속상한 마음을 살짝 꺼내 보이는 성화 씨. 밥을 그거 저기 뭐 좀 늦게 했더니 그 난리가 나가 두 남자 2대1로 그냥. 그래. 왜 그래? 아유, 고마워서 저를 해도 모자라지. 시아버지 모시는 일이 녹록치 않다는 걸 친구도 짐작이 된다. 속상해도 말 안 하고 그냥 다 좋은 말만 하니까 잘은 몰라도 조금 알죠. 호지식하고 곱고 올바르고 너무 대쪽 같으니까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멋있어 이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조금 좀 맞추기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잘하고 사는데. 올해는 포도 농사까지 망쳤으니 이래저래 더 속상할 것이다. 그런 성화 씨의 마음을 알기에 친구는 포도까지 넉넉히 챙겨준다. 에이, 뭐 이렇게 많이 줘. 뭐. 갑니다. 네. 가세요. 이렇게라도 나오니 성화 씨의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 다음 날 유난히 아침이 평화롭다. 어제 아침 밤 늦은 일 때문에 신경 써서 준비를 했더니 아침이 부쩍 여유롭다. 예? 오늘 이발한다. 이발하러? 그럼 몇 시 차 타냐? 곧 시어머니 제사라 이발을 하실 모양이다. 택시 불러? 뭐야? 택시 타고 나갈까? 걸어. 알았어. 택시까지 불러 읍내에 나가니 간 김에 고춧가루도 빻아올 예정이다. 부피가 크니 택시를 타고 갈 때 가져가서 이발하실 때 빻으면 될 것 같다. 시아버지도 준비를 끝낸 모양이다. 자빠져요. 넘어져요. 혼자 가면. 그렇게 가면.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로 걷는 게 불편해진 시아버지. 그렇다 보니 외출도 쉽지 않다. 택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또 포도밭을 보게 된 시아버지. 약을 지고 따야 되는데 약을. 깐깐한 성격이 어디 갈까 다시 잔소리가 시작되는가 싶은데 딱 약을 한 번 정해지 이게 아니요. 이 사람 실수 딱 한 번 하면 일해야 돼요. 농사라 아주. 잔소리가 더 시작되려는 이때 택시가 도착을 했다. 뒤에 드렁크 이거 좀 넣어야 되겠네. 택시가 더 늦었으면 잔소리를 꽤나 들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차를 타고 10여 분 거리에 있는 읍내. 읍내 외출도 오래간만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이 마침 그 장날이다. 읍내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다행히 이발소엔 손님이 없다. 우리 아버지 예쁘게 좀 해주세요. 머리. 이발소에 손님이 많으면 시아버지가 기다리기 힘드실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 싶다. 전화해. 전화
가시면 되지 뭐. 갑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은 성화 씨. 시아버지가 이발을 하는 동안 고추를 빻아야 하니 마음이 바쁘다. 게다가 이발소에서 방앗간까지는 걷기엔 제법 먼 거리인데 어찌나 서둘렀던지 방앗간에 도착하자마자 진이 다 빠져버렸다. 아, 이거를 어디서 들고 와? 집에서? 어? 집사 앞에서. 어디서 들고 왔다가 어디서 들고 왔냐? 아버지 이발소 모시고 가느라고. 농사 지면서 큰일 하면서 할아버지 수발하느라 애먹어요. 아이고. 단골이다 보니 성화 씨 처지를 조금씩은 알고 있다. 성화 씨가 급하다고 하니 먼저 고추를 빻아주기로 한 주인. 그래도 기다리는 내내 마음은 불안하다. 이발이 끝났는데 안 오면 또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다. 결국 재촉을 하는데 사장님, 우리 아버지 기다리니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주인까지 덩달아 바빠진다. 고맙습니다. 아까보다 가벼워.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데 시간관념이 철저하신 시아버지. 늦으면 또 역정을 내실 것 같아 걱정이다. 괜히 고추를 빻았나 살짝 후회도 된다. 아버지! 나가셨어요. 어디요? 하지만 얘기 안 하고 나가셨는데. 전화도 안 왔어. 예. 큰일 났네. 그냥 이 나가셨어요. 노인네가 이거 좀 맡겨놓고 예, 예. 아버지 차서 올게요. 예. 예. 며느리가 제때 안 와서 먼저 나가신 모양이다. 이럴 때면 며느리는 애가 탄다. 일단 시아버지와 함께 갔던 단골 가게로 들어가 보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 안 왔어? 어디 가셨지? 어떡하지? 장날이라 더 북적이는 시장. 며느리가 찾는 줄도 모르고 시장을 둘러보는 시아버지. 뭘 사려는지 두리번거리는데 시아버지가 발길을 멈춘 곳은 잡화점. 모자 얼마요? 그거 4,000원이요. 4,000원. 이게 4,000원요. 네네. 아이고 비싸요. 안 비싼 건데요. 봉지 비싸요. 넣어드릴까요? 비싸요. 4,000원 비싸요. 네, 3,000원에 드릴게요. 2,000원 비싸요. 2,000원. 10,000원짜리 있으시고. 2,000원. 10,000원짜리구만. 아 2,000원. 네, 3,000원에 드릴게요. 이제 여름 들어가니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나와 시아버지가 산 것은 며느리의 모자. 근데 가야지. 이발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자 며느리 오기 전에 며느리 줄 모자 하나를 선물로 사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시아버지. 며느리랑 장 구경도 하고 만난 것도 먹으려고 일부러 장날에 나온 건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그 시각 며느리는 마음이 급해진다. 사람도 많고 번잡한데 혹 걷다가 넘어지실까 그게 제일 걱정이다. 며느리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던 찰나 저 멀리 사람들 속에 시아버지가 보인다. 전화도 안 하고 사람을 놀래키고 전화기 안 가져. 왜 안 갖고 와? 그거를 이발할 때 갖고 와야지. 찾느라고 해 해니까 이도 오빠인데 빨리 갑시다. 어디로? 집에 안 가나? 모자 하나 샀다. 이쁜 거 사야지. 또 일 시켜 먹으려 일뽕 모자 사. 고맙습니다 아버지. 뭐 며느리 주려고 일뽕 모자 사러 갔다.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성화 씨. 성화 씨 오늘도 진땀 꽤나 뺐다. 그날 오후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자랑을 하려는 성화 씨. 나 고춧가루 빠갖고 오는 사이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야. 모르지. 그러고 한 점 찾았지. 찾다 보니까 이거 사갖고. 누가? 아버지가. 왜? 나 이거 쓰고 내년에 포도 잘하라고 이거 사갖고 들고 오더라. 그 무뚝뚝하고 깐깐한 양반이 웬일인가 싶다. 혹시 길에 죽은 게 아이가? 아니 물어보지. 샀어. 얼마 돈 주고. 줬대? 그래서 생각해 주는가? 그렇지. 내 거는 야 하나 안 샀대. 맨날 저 뭉치 같은 이 쭉박 같은 거 저런 게나 쓰고 있어. 뜻밖의 시아버지 선물에 오늘 성화 씨의 마음도 들뜨고 밝아졌다. 며칠 후, 오늘은 시어머니의 제삿날. 아침부터 성화 씨가 바쁘다. 아버지 동무 주무세요. 뭐 하십니까? 나 장보러 가려고. 저거 가져와. 어느 거? 입으로. 내가 이따가 싹 해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아시겠어? 시어머니 제사라 기분을 살피러 와본 것인데 해봐. 나 장에 갔다 올게요. 이번 제사에 손윗 형님들과 동서가 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장을 보기로 한 것인데